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정묘주일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 테러범들은 신혼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묘주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마카사르의 로마 가톨릭 성당 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20여 명의 사람을 부상시킨 범인들이 각각 23살과 26살로 이들은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라고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충친시에서 예배 중인 가정교회 재산을 압류하고 교회 건물은 철거했다고 크리스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과 현지 공산당 관계자, 국가안보 관계자 등 개인 30여 명이 트럭을 타고 들어와 교회 모든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성도들을 귀가시키고 담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교사 5명 중 1명이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 내에 일시 귀국한 후 선교지의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한국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한 선교사와 선교사 훈련생이 전체 선교사 5명 중 1명이라고 세계선교협의회가 보고했습니다. 설문은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미 선정하여 조사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선교단체 등에서 파견한 파송 선교사 13,360여 명 중 국내 체류 선교사 수는 약 2,740여 명으로 약 20.5%의 비율을 보였으며 이를 한국교회 전체 파송 선교사 22,259명의 같은 비율로 적용한다면 4,560여 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파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100%의 면역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져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은 미국 내에서 총 2,26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 중 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18명 모두가 위약을 투여한 그룹에서 나왔고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었습니다. 또 접종 후 부작용 역시 종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와 대체로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이 백신이 청소년들에게서 강력한 항체 형성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하면서 항체 형성률에서도 앞선 16세에서 25세에서의 임상실험에 비해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전 경찰관 데릭 셔빈의 재판이 어제 이틀째 열렸습니다. 어제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들은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격분해 경찰에게 무릎을 치우라고 고함쳤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장에 개입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또 한 명의 경찰관이 강제로 뒤로 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명의 목격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그들이 본 끔찍한 장면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동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플로이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장면과 마침내 의식을 잃고 축 처지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홍보한 더 나은 재건의 기조 일환으로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 등 전원적인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수도, 광대업 산업, 공급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홈케어 산업과 제조업 분야 지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난폭하게 공격했던 남성 용의자가 증오범죄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오늘 붙잡힌 용의자가 뉴욕시 거주 38세 브랜던 엘리어트라고 신원을 공개하고 증오범죄 폭행 시도 및 폭행 그리고 일반 폭행 및 폭행 시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뉴욕시 타임스퀘어 부근에서 한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발로 차고 짓밟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가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4월 2일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이 모여 3자 협의를 갖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声明을 발표하고 제이크 살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나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 8만 6천 건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 2,404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17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4만 1,993명, 누적 사망자 23,54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 입원 환자는 1,396명으로 이 중 308명은 중환자실에 121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일간 주 평균 양성률은 전날보다 0.1% 오른 3.4%로 계속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코비드-19으로 인한 입원이 계속 증감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완화의 브리지 단계나 5단계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시카고 지역 카운티에 몇 개의 새로운 대량 예방접종 장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새로운 대량 예방접종 장소는 시카고 주립대학의 1개, 리글리 필드 외부의 2개가 다음 주 시카고에 개장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4월 5일부터 시카고시의 코비드 백신 롤아웃 원시 단계에 따라 자격이 있는 시카고 주민들은 시카고 주립대학교 또는 리글리 필드 옆에 있는 갤라고웨이의 아메리칸 항공 컨퍼런스 센터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일본은 오는 4월 1일부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기업이 종업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신고령자 고용안전법이 시행되면 70세 정년이 일반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미얀마에서 근무 중인 비필수 외교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4일 자발적으로 철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퇴거 명령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6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했을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은 오늘 오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40도대로 내려간 쌀쌀한 날씨 보이겠고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엔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43도, 밤 최저기온 24도입니다. 4월 1일 목요일인 내일은 맑고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41도, 밤 최저기온 26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